절대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네, 어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이죠. 지난 시간에는 또 문답을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봤는데, 오늘 장은 전문가님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신지 먼저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. 오늘, 한마디는 욕심을 내면, 먹고 토하고 공포를 기다리면 가격이 온다.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. 좀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욕심을 내면은 수익 냈다가도 그 수익이 모두 다 반납이 되고, 그리고 또 공포에 사면은 이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. 꼭 수익을 낼 수 있다. 이기는 전략이 될 수 있다.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요. 오늘 한마디 의미심장합니다. 이렇게 잡으신 이유 알려주세요. 전달하고 싶은 목적은 간단한 거죠. 저는 지수와 관련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2730을 기준으로 시장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밸류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. 그리고 이 라인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제 저는 장기 박스권에 갇힌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2850 아래쪽으로는 한 2650 이렇게 이 박스 라인을 좀 두시면서 박스권 하단에 오면 올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박스권 상단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기대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구나.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장기 이 박스권 하단 전략을 저는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러시아 전쟁 관련되어서 최근 들어서 이게 빨리 해결되길 저도 진심으로 바라는데 저는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이 요인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.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. 미국의 최근 행동을 보면 우리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는 모습들이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. 강경 발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러시아 이 민간인 학살 영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정말 푸틴이라는 이 사람이 몹쓸짓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자체가 너무 좀 정치적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.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감정을 빼고 자본주의 논리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 러시아 문제를 미국 쪽에서 풀 생각이 없구나. 그러니까 요 이슈를 잠글 생각이 없구나.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에 대한 좀 랠리는 힘들지 않겠느냐.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우리나라 주요 산업군 첫 번째가 이제 IT 반도체,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 부품, 여기 이제 배터리도 포함이 될 텐데요. 세 번째가 이제 석유화학, 이게 우리나라 수출 규모로 넘버 3거든요. 그죠? 근데 이 넘버 3 자체가 2014년도 밸류 수준은 유지를 해준다는 얘기니까 가격이 오면 살 생각은 있는 거예요. 투자 주체들이. 대신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. 그렇다고 너무 큰 수익을 터뜨리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. 요거를 반영을 하면 우리가 이번 이 박스권 구간에서 공략을 했었을 때 싸게 잘 공략하신 분들도 그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좀 확보할 것들은 좀 확보하고 또 그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주식들은 또 기다리고 이런 전략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. 예를 좀 들어보면 배터리 관련돼서 이 공포가 좀 컸던 구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를 추천을 좀 드렸잖아요. 네, 에너지 솔루션은 42만 원 이상은 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. 42만 원은 공포 구간에 공략한 사람들이 노려야 되는 것이지, 지금과 같이 또 배터리 조사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? 화재 요 위험 관련된 후속 조치로. 그렇다면 놓칠지언정 내가 이기는 가격에 다시 살려면, 그죠? 다시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 수익이 남아있는 것들을 제외하고,
좀 쉬는 흐름들을 좀 느렸을 때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하이닉스와 관련되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13만 2천 원 이때 넘어갔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.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공략을 할 때는 가격이 왔었을 때 하자였잖아요. 공포가 있었을 때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재에 따라가지 말자가 기본 전략이었잖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와 관련되어서도 13만 원대 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라가면 안 되는 그 전략을 제시를 했었지 않았습니까? 그 전에 이제 9만 7천 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야 되는 가격대다.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도 10월 달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유진테크, 월덱스 그 추천드렸던 IT 반도체 섹터들이 정말 시장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싸게 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따라가지 않고 계속 기다리자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. 적극적으로 사야 될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. 저는 실전에서는 13만 2천 원에 차익 실현을 해드렸거든요. 9만 7천 원이나 10만 3천 원에 그 매수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기다리자는 전략을 같이 해드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는 있겠죠.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반등이 나온다면.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. 지금 이 하이닉스의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가격인데 반도체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2020년도에 반도체 최저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? 반도체 최저 가격. 지금 범위용으로 쓰이는 게 PC 기준으로 보면 DDR4 이 8GB 이거 기준으로 2.8달러였어요. 요때도 2.8달러였고요.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2.8달러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졌도 2.8달러였어요. 그리고 나서 한 6월달에 한 3.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8월달 같은 경우도 2.8달러였습니다. 2020년도 2.8달러만 유지를 하면 2.8달러 이상에서만 유지를 하면 삼성전자는 20조를 벌어요. 반도체로. 하이닉스는 6조를 벌고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요. 작년도에 이 반도체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3.7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3.7달러가 그 평균치 이게 어떤 하단 정도 되는 자리였던 거죠. 3.7달러 많이 올라가면 한 3.8달러 이 정도 됐었거든요. 그러다가 작년도 한 6월달, 7월달이 얼마 정도 됐었냐면 4.1달러까지 갔었어요.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.7달러나 한 3.8달러 정도가 하단 정도 되는 거죠. 요 정도 되면 그 하이닉스가 한 12조에서 한 13조 정도의 돈을 법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그러면 우리가 13만 원대에서는 뭐가 넘어가야 되냐면 평균 가격이 작년도에 4.1달러 넘어갈 수 있어야 랠리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. 3.4달러인데?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작년도에는 3.7달러가 마지노선이면 지금 3.4달러예요. 근데 이런 구간에서 또 따라가나? 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죠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우리가 하이닉스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, 그죠? 근데, 낸드는 좀 다르죠. 낸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 128GB MLC 칩 기준으로 4.2달러가 하단이었거든요. 요게 지금은 작년도 말에 한 4.8달러 정도 되니까 이제 낸드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조금 더 유리한 거죠. 그렇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하려면 저는 여기서 사면은 기대 수익률이 전 적다라고 보는 거예요. 아예 그냥 사고를 한번 쳐라, 여러분. 차트가 깔끔하게 망가져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작년도에 9만 원대 뭐 10만 원 깨지니까 모건 스탠딩와 8만 원 간다, 겨울이 온다,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.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적극 매수 의견 드렸지 않습니까? 차라리 요시만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. 이번에 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목표치 하향 소식만 내준다면 이런 식으로 분위기만 좀 어둡게 내보는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절호의 매수 기회거든요. 그래서 저는 모건 스탠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레포트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악재가. 그래서 좀 공포, 하이닉스의 폭락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거죠. 안 오면은
뭐 다른 거 하면 되는데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리에서는 좀 하자. 그래서 하이닉스가 깔끔하게 폭락 나와서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주는 흐름이 나왔었을 때 우리는 매수 들어갈 거다, 여러분들.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작년도 9만 7천 사는 것처럼. 그리고 LG전자도 제가 12만 원대 사지 말자, 스위프트 배제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죠? 이거는 요 구간에서 제가 기대 수익률이 적다. 그래서 공포를 기다리자. 깔끔하게. 한 10만 원까지. 이기는 자리를 좀 기다리자.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,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21, 2만 원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던 자리가 16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사야 손절 안 하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. 근데 스위프트 배제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무너지면, 그죠? 12만 5천 원대까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이 가격 꼭 메모해 놓으시고, 올해는 20만 5천 원에서 21만 원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가 뭐 100%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잃지 않는 자리,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니까 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올해가 유동성 축소인 구간만큼 욕심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툴을 활용하시면서 거래하시는 게 어떻겠느냐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이제 제가 좀 기다려야 되는 주식들,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린다면, 이제 반대로, 이제 좀 공략이 가능한 주식들,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앵커님 시간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? 한 1분 내로 마무리 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시간이 별로 없구나. 네네. 아쉽네요. 그러면은 지금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게, 바이오제약 저는 지금 신호를 계속 보고 있는데, 삼총사 계속 이야기 해드리고 있잖아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74만 원 이상대에서 방어가 돼서 60에서 이상에서는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서 얘는 그나마 좀 잘 버텨주고는 있는데,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메지온이라든지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그 이전에 오스테 임플란트라든지 이게 사고를 친 기업들이 많습니다. 아이진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침체가 됐단 말이에요. 이런 흐름을 돌리려면 영웅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.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. 그래서 지금 3반은 뭐 60에서 이상이 있으니까 큰 역할이 없는데,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, 아직 셀티리온이 이 갭을 못 채워주고 있다 이거죠.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18만 6천 원이라는 자리와,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, 요걸 같이 이야기해드리면 17만 2천 원을 이야기해드렸잖아요. 지금은 그 가격대 이하에서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회복이 되거나 동조와 양봉이 나오면 바이오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절대 전략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중형주도 그러면 아마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을 거예요. 요 신호를 꼭 메모해 놓으시고 어떤 그 기준 라인으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금요일에 뵐게요.